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행복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담보신탁 이거 제대로 모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내 소중한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6분 만에 담보신탁의 핵심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부동산 담보신탁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흔히 떠올리는 것이 근저당 설정입니다. 하지만 담보신탁은 근저당과는 다르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근저당은 부동산이 여전히 내 명의로 남아있지만 담보신탁은 대출 실행과 동시에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이 왜 담보신탁을 선호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근저당의 경우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법원을 통해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담보신탁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경매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한 매각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죠. 담보신탁은 특히 부동산을 신속하게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하려면 일반적으로 경매를 거쳐야 하지만 담보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은 신탁회사가 바로 시장에 내놓고 팔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른 매각이 가능합니다. 모르면 큰일 나는 실제 사례. 이론만 들으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대출을 받으려다 집을 잃을 뻔한 A씨 이야기입니다. A씨는 10억 원짜리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5억 원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근저당 대신 담보신탁을 제안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이 방식이 더 안전하고 절차도 간단하다고 설명했죠.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후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 은행이 별다른 법적 절차 없이 신탁회사를 통해 A씨의 건물을 바로 매각해버린 것입니다. 만약 근저당이었다면 법원을 통한 경매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을 벌 수 있었을 텐데 담보신탁이었기 때문에 A씨는 대응할 시간도 없이 건물을 잃을 뻔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급매를 원했던 B씨입니다. B씨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지만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라서 경매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을 가능성도 크죠. 그래서 B씨는 담보신탁을 활용하기로 했고 신탁회사를 통해 빠르게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담보신탁은 상황에 따라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담보신탁의 장점과 단점. 담보신탁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출이 빠르게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근저당과 달리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신탁회사를 통해 바로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훨씬 간편합니다. 그리고 경매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소유권이 신탁회사 명의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내 부동산이지만 법적으로는 신탁회사 소유가 되는 것이죠. 또한 신탁 수수료와 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큰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내 의사에 따라 매매가 가능하지만 담보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함정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에서 담보신탁을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홍보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담보신탁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가 쉬운 방법일 뿐이지 대출자 입장에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근저당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고 담보신탁이 오히려 재산을 지키는데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서 속 작은 글씨입니다.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 수수료나 조기 상환 조건 같은 세부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을 빨리 갚고 싶어도 신탁회사의 규정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해결하는 법 8분 컷 핵심 비법. 이제 담보신탁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았으니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담보신탁이 필요한 상황인지, 근저당이 더 나은 선택인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근저당과 담보 신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본인의 대출 목적과 재산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 수수료, 조기 상환 조건, 매각 제한 등의 조항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변호사, 신탁사,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외에도 다른 대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 신탁이나 근저당 외에도 여러 가지 금융 옵션이 있으니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처럼 담보 신탁은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모르면 당하지만 알면 기회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